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 중에 a의 n제곱근 나왔을 때 얘를 뭘로 바꿔준다 그랬죠? 얘를 방정식 뭐야? 그렇지. n차 방정식이 된다 그랬죠? x를 n제곱을 했을 때 a가 돼야 돼요. 그래서 x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n차 방정식인 거죠. 자, 아까 위에서 내가 근의 개수랑 실근의 개수를 나눴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근의 개수랑 실근의 개수가 이제 나뉘는 겁니다. 얘가 자, 여기서 a의 n제곱 근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는 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대요. 예를 들어서 3의 16 제곱근 개수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거 뭐 안 써도 돼 얘는. 그래서 3의 16 제곱근 개수를 물어봤으면은 얘는 방정식으로 봤을 때 x 16 제곱은 3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16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6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16개인 거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도 16개인 거야. 얘가 플러스 13이 돼도 16개인 거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차수가 뭔지에 따라서 이제 근의 개수가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곱 근의 개수는 차수랑만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만 따로 공부할 필요 없겠죠. 얘가 몇 제곱이냐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뭐를 따질 거냐? 실근의 개수를 따질 거예요.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거야. 근 중에서, 그러니까 n개 중에서 실근이 몇 개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다가 이제 좀 이렇게 할 건데, 일단 잠깐만 이거 다 보고서 적으세요. 근데 지금 불안한 게 내가 썼다가 막 지울 건데 그것까지 지금 써버릴까 지금 그게 걱정이 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우함수랑 기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 설명 먼저 좀 해볼게요. 이게 자 우함수가 있고 기함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좀 이렇게 배우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한 번에 정리가 안 되실 거야. 그래서 그냥 좀 천천히 이게 정리하면서 공부하세요. 얘는. 그래서 우함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본 적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2차 함수가 이제 우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y축 대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짝수 차항만 존재한다 라는 특징이 있고 얘는 홀수 차항만 존재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짝수 차항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y는 x제곱을 말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y는 x세제곱을 말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fx는 f-x라고 씁니다. 얘가 f2랑 f-1랑 똑같고 f1이랑 f-1이랑 똑같고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의 그림이 똑같이 생긴 거야. 이게 그리고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 마이너스 fx는 f-x로 해서 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뤄질 내용인데 그냥 이 a의 n제곱근이라는 걸 설명할 때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함수 기함수가 처음으로 고교 과정이 등장하는 때는 미적분 1입니다. 얘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거보다의 최선의 설명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원래라면은 이 부분은 다뤄지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근데 이게 갑자기 등장을 하다 보니까 설명 방법이 이게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자, 그래서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자라면은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y는 x제곱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생겼고요. 그리고 기함수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요? 라고 하지만은 그냥 넣으시면 돼요. x에다가 1 넣으면은 1 나오고 2 넣으면 8 나오고 3 넣으면은 27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셔서 점을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1,1, 2,2, 뭐 3, 해가지고 쭉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게 이제 y는 x 세제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얘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해주세요. 자, 아까 말했듯이 n제곱이라는 거는 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몇 차냐?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y는 x제곱이랑 y는 x 4제곱은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얘가. y는 x 세제곱이랑요 y는 x 5제곱은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얘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개만 그려놓으면 돼요. 제가 곧 y는 16제곱의 그래프예요. 얘가. 물론 이제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요. y는 x 16제곱 이라고만 해서 되어 있으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x n제곱은 a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뤘었죠. 여기를, 이 부분을. 근데 얘를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y는 x n제곱과 y는 a의 교점으로 보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얘가. 그럼 지금 아래다가 그려놓은 이 그래프가 뭐예요? y는 x n제곱이에요. 얘가. 근데 얘는 y는 x의 짝수 제곱인 거고 얘는 y는 x의 홀수 제곱인 것 뿐이에요. 이게 차이는 얘가. 그러면은 얘가 y는 a와의 교점이라 그랬죠? 그럼 y는 a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y는 a 어떻게 생겼을까? 좀 쉽게 해볼까? y는 1 어떻게 생겼어요? y는 1 누구랑 평행하죠? x축이랑 평행하게 생겼어요. y는 a는. 그래서 얘가 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 a가 0보다 크다라면은 이렇게. 그래서 얘는 a가 0보다 클 때. 이해됐어요? 그러면 a가 0이면 누가 되는 거예요? x축이 되겠죠? a는 0일 때. 그러면 a가 0보다 작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a가 0보다 작을 때.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 긋게 되면은 a가 0보다 클 때. 그래서 x축으로 선 긋게 되면은 a가 0일 때. 그리고 아래쪽으로 선 긋게 되면은 이게 a가 0보다 작을 때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을까요? 근데 아까 제가 교점이라고 했었죠. 교점 개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교점이 몇 개가 생겼어요? 얘는 2개가 생겼어요. 여기서는 1개가 생겼어요. 여기는 안 생겼어요. 여기는 1개, 1개, 1개가 생기더라 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6의 15제곱근이야. 15는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홀수니까 오른쪽 그림이죠. A가 지금 16인 거거든요. 0보다 작죠?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몇 개 생겨요? 1개 생기는 겁니다. 얘가 근은 15개, 실근은 1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가.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볼게. 23에서 14제곱근이에요. 그럼 얘는 짝수제곱근이니까 왼쪽 그림인 거야. 근데 24니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야, 얘. 그 교점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긴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여기 이 친구 있죠? 얘는 값이 뭘까?
얘는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됐잖아. 그러면은 n제곱근을 했을 때 얘가 A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물론 뭐 두 개니까 풀마가 있겠죠. 그쵸? 그럼 얘는 플러스 쪽이니까 얘는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 n제곱근 A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당연히 여기 가운데는 0이겠죠. 얘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럼 뭐야? 마이너스 쪽에 있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 라고 쓰면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괜찮아?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지금 플러스 쪽이잖아요. 얘는 플러스 쪽이니까 내려오면은 뭐 나오겠어요? 얘는 플러스 n제곱근 A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0으로 해서 나온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 얘는 마이너스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얘는 플러스예요. 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이들 놓치시는 이제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냐면은 아이고.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8에 세제곱근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나야 되느냐?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친구 있어요? 누구죠? 마이너스 2예요. 얘 값이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2예요. 얘가 이것 자체로 이미 음수예요. 얘가. 근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붙여버리면 걔는 플러스 2로 바뀌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얘는 플러스여야 돼. 얘는 앞에 마이너스를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쪽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말하면 안 돼. 그냥 n제곱근 A야. 얘는 어렵죠. 이게. 그래서 얘만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따로 쓴 겁니다. 이거를. 오케이. 이거 한번 좀 쓰고 가죠, 우리.
볼펜이랑 샤프랑 바꿔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필기하기.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필기 도구에다가는 돈을 투자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최신 세대거든. 얘가 난 학용폰이 좀 관심이 많아. 해가지고. 근데 얘가 유니에서 만든 제트 스트림이야. 얘가 유니에서 만든 제트 스트림이라는 앤데, 그러니까 멀티펜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해요. 얘가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이게 지금 문구점에서 사잖아. 이게 16,000원이야. 이게 되게 비싸.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쿠팡에서 사잖아. 9,000원이야. 그래서 이제 쿠팡에서 나도 그래서 이거 한 대여섯 개 사가지고 이렇게 돌렸었거든. 그래서 근데 얘가 좋은 게 얘 은색 부분 내리면은 샤프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색깔이고 이게. 그리고 보통 이제 0.55 볼펜은 잘 안 쓰게 돼. 왜냐면은 이게 좀 뭘까 고등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작은 글씨 쓸 일이 너무 많아져. 이게 그래서 0.5를 하게 되면은 너무 이게 굵다 보니까 이게 선을 좀 하기도 좀 뭐하고 이렇게 겹쳐 쓰기가 또 곤란해져.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0.38을 쓰거든. 이게 내가 이제 0.38이야. 내가 그래서 모든 색깔이 0.38. 그래서 근데 거의 뭐 지금 반년 넘게 쓰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뭐 볼펜이 안 닳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강력 추천. 그래서 가격 대비 제일 괜찮아. 그래서 참고로 이거 회사 관계자 아닙니다. 그냥 내가 써본 것 중에서 제일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이게 문제 단점이 두꺼워. 그래서 근데 이제 4색 볼펜이어가지고 좀 두꺼운데, 근데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너무 두꺼우면 쓰기 불편하잖아 솔직히. 근데 얘가 3색 버전도 있어. 그럼 얇아. 이게. 그래서 여학생들은 3색 버전 많이 쓰더라. 남자애들은 4색 쓰고. 추천이야 추천. 자, 다시 교재로 보게 되면은 여기 아까 우리 봤었던 그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짝수, 홀수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근데 얘가 너무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갑자기 이걸 써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거듭 제곱근의 성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얘는 이게 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자, 일단은 수학 교재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학생 입장에서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책을 보고서 공부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통 여기 이제 아랫부분 보고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얘는 이런 박스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나만 고르세요 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제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교재를 보실 때. 그래서 전제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아래를 읽어보시는 겁니다. 얘는 여기에선 지금 어떤 제한이 걸려 있냐면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엄청난 지금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거는 이 공식이 항상 성립이 될 거다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음수인 경우를 제외를 했기 때문인 거죠. 왜? 이거랑 이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게 있어요. 자, 이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에도 위에다 써야지. 자, 루트 A에 루트 B를 곱했어요. 그럼 뭐 나와야 됩니까? 루트 AB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아니란 얘기예요. 루트 AB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은 이 제곱근 처음 배웠던 그 교재 한번 다시 가보세요. 중3-1인가 그럴 건데 중3-1 여기에서 다시 가서 처음 보잖아요. 그럼 분명히 거기 뭐로 써있냐면 A 0보다 크고 B 0보다 크고로 써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 공식이 성립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얘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는 언제 마이너스가 생겨? A가 0보다 작고 뭐 해야 돼? 그리고야 아니면 또는이야? 그럼 둘 다 뭐야? 둘 다 음수여야 돼. 여기는.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해. 0이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A랑 B 둘 중에 만약에 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얘는 루트 AB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가 생겨나는 때는 언제가 되느냐? A가 0보다 작고 그렇죠? 그리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고 할 때 아래 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and랑 or로 쓰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셔도 돼요. 뭐 나는 영어가 싫어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A가 음수, B가 음수, 둘 다 음수가 되는 거죠. 둘 다 음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위의 경우는 언제가 되는 거냐? 그 외에 나머지예요. 그 외에 이렇게. 는 그냥 루트 AB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생겨나는 구간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아래 이 거듭 제곱권의 성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A랑 B가 만약에 둘 다 음수인 상황 속에서는 이 아래 공식이라고 써놓은 것들이 다 무의미해져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얘 자매품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루트 A의 나누기 루트 B입니다. 그러면 얘는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되는 건데 얘는 우리가 루트 B분의 A라고 하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 마이너스가 생겨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마이너스가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면 얘는 언제 마이너스가 생길까요? 언제? A가 음수, B가 양수? A가 양수, B가 음수예요. 얘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분모는 0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B는 애초에 0이 될 수가 없는 친구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분모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0보다 작고 그리고 그리고겠죠. 이거 옆에 공간이 없어져 좀 아래쪽으로 쓸게요. 그리고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럼 위에는 그 외겠죠? 그래서 얘는 뭐 한글로 한번 쓰자라면은 얘는 둘 다 음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분모만 음수가 되는 겁니다. 분모만 음수. 괜찮아요? 넘어가도 되나요? 됐을까요? 자,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볼 때는 양수라는 전제 하에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서 이제 볼게요. 얘가 음수일 땐 달라진다. 자, 그래서 1번 보게 되면은 얘는 n제곱근에다가 n제곱을 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거가 튀어나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쵸? 근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이 안에 있는 친구의 의미가 뭐였어요?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친구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n제곱 했으니 당연히 a가 나와야죠. 그쵸? 근데 얘는 굉장히 커다란 함정이 있고 얘는 시험 문제로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지? 우리 이거 기억나요? 옛날에 했었던 건데 루트 마이너스 2 제곱 이런 거 했었던 거 그쵸? 그러면 얘가 무슨 의미랑 똑같았었죠? 절대값 마이너스 2랑 같은 의미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얘가 또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얘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의 3제곱근에 마이너스 8에다가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이 나올까? 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친구는 뭐야? 아까 어제 하지 않았어요?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친구 누구야? 마이너스 2예요 얘가.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럼 얘는 이제 맞게끔 해가지고 그대로 빠져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안에 거 자체가 플러스로 빠져나오는지 마이너스로 빠져나오는지 이걸 좀 생각을 해보고. 얘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방금 위에다가 쓴 거랑 이제 좀 비슷하죠.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i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이게. 그래서 유일한 해결 방법은 뭐냐? 일단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마이너스가 사라질 수 있게 i를 꺼내주는 거야. i를 밖으로 꺼내주면은 루트 안에가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계산 자체가 좀 수월해져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애초에 루트 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가 아프면 그 이를 뽑아버리면 되잖아. 아닌가? 그래서 얘는 루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루트 자체가 아예 영원히 사라지게끔 없애버리면 돼. 그래서 걔를 해버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헷갈리지 않고서 해결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얘기를 할게. 그래서 어떻을까? n제곱근에 x라고 되어 있을 때 루트 형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얘를 뭐라고 바꿔주느냐? x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해가지고 바꿔주면 돼. 루트 꼴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지. 그냥 지수의 표현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얘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루트 2라고 하잖아.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만약에 세제곱근 3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3의 3분의 1제곱이랑 똑같다는 뜻이야 얘가. 그래서 얘를 애초에 루트라는 형태가 사라지게끔 바꿔주면은 우리가 아무런 실수 없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바뀌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3번도 이것도 이제 풀마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지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괄호 안에 있는 걸 볼게요. 얘는 a의 n분의 1제곱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m제곱을 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변 같은 경우는 a에다가, 이거 좀 지울게. 얘는 a의 m제곱을 했는데 거기 전체에다가 지금 n분의 1제곱을 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같아진다. 자, 이거는 우리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2의 제곱에다가 세제곱을 하는 거랑 2의 세제곱에다가 제곱을 하는 거는 다를까요? 얘가? 그러니까 2의 제곱이 3개 있다라는 거잖아. 2개, 2개, 2개. 그러니까 총 6개. 그치? 그러면 3개, 3개. 총 6개.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전부 다 2의 6제곱이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n분의 1하고 m이랑 곱한 거하고 m하고 n분의 1하고 곱한 거하고 이게 똑같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얘는 a의 n분의 m제곱이 되면서 그냥 루트 꼴도 없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공식을 외우기를 권장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이 바로 다음에 지수법칙이라는 걸 배우는데 지수법칙을만 알고 있어도 이 루트를 바뀌기만 해도, 그러니까 루트를 지수로 표현하기만 해도 지수법칙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쓸 일이 없는 공식들입니다. 더 헷갈리기만 하고 부호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다음에 지수법칙, 이거는 우리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던 거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할 때인지 곱할 때인지가 이제 많이 헷갈려요. 솔직히 이거는 계속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때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a, m, n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어려운 것 뿐이에요. 숫자로 바꾸세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시는 거야. 2의 제곱에 2의 세제곱을 곱하면은 2가 몇 개 있는 거야? 2 2개, 2 3개 곱했어. 총 5개. 그래서 얘는 2의 5제곱이 돼. 그러면 2랑 3이랑 더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뭐고 n이 몇 개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수법칙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더하기일지 곱하기일지 헷갈린다라면은 제일 단순한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해보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빨간색을 하면 좀 그렇겠다. 이 부분은 얘는 없애주는 게 좋아요. 분수 형태는 최대한 안 만들어주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거든요. 얘를 그냥 얘는 이 형태로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얘가 이 형태로서 우리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기일 때는 지수끼리 빼고, 그렇죠?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누기는 빼기로, 이렇게. 그게 또 우리가 외우기에는 간단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2의 10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세제곱 나누기니까 빼면 되잖아. 10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은 뭐가 나와? 13 나오는 거야, 얘가.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곱하기면은 10이랑 마이너스 3이랑 더하면 되니까 7이 되는 거야, 얘가. 이해했어요? 곱하기면 더하고 나누기면 빼고,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 훨씬 간단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 안 써져 있는 거 하나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이거 뭐죠? a분의 1이야, 얘가. 이게 a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2라고 하게 되면은 a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뭐 아실 테니까. 그래서 m에다가 n제곱 한가 둘이 곱한 걸로 해서 곱으로 바뀌고, a, b 전체에다가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그 제곱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a에도 되고 b에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얘도 a에 되고 b에도 되고 각각 이렇게.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길게 설명되어 있는 거는 위에 이제 그 공식 부분, 이거 얘가 증명해 준 겁니다. 얘는. 자, 문제 좀 가볼게. 자, 그래서 이제 필수 예제를 이제 좀 풀어볼 건데, 이제 제가 가능하면은 필수 예제 1번은 좀 여러분이 필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풀이 과정을 써줍니다, 이거를. 근데 솔직히 이 필수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 쓰기가 좀 힘든 문제라 이거 어쩔 수가 없는데, 뭐 방정식 같은 문제들은 제가 이제 서술형에 맞게끔 서술형 풀이 과정을 이렇게 좀 써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필수 예제에 대한 해설은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뭐 끝까지 해가지고 일단 적으시고, 그리고 그 아래 보게 되면은 1-1, 1-2 해가지고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아래 붙어요, 얘가. 근데 이거는 바로 위에 풀었던 필수 예제랑 굉장히 흡사한 문제들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얘를. 그래서 제가 먼저 수업 시간에 반드시 먼저 풀이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필기를 하게끔. 그러면은 필기를 한 걸 보시고 아래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풀어보시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한번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써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써도 괜찮아요. 일단 해본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풀이 과정을 쓰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넘어가다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 연습 문제 이렇게 나오죠. 개념편의 연습 문제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한 20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근데 솔직하게 이거 20문제까지 풀이 과정 쓰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과제하다 죽어요, 이게. 그래서 연습 문제는 풀이 과정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필수 예제에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것만 우린 풀이 과정을 쓰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념편 연습 문제는 풀이 과정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유형편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좀 괜찮죠. 근데 웬만하면은 이게 수업이 우리가 좀 구성이 널널하기 때문에 시간 좀 남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좀 앞에 내가 설명할 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이 부족한 건데,
그래서 보통은 내가 이거 필수예제 다 풀고도 수업 시간이 남거든요. 이게 그럼 그때 제가 좀 풀어볼 수 있게끔 할 거예요. 학원 내에서 풀어가지고 한번 아래 거 해가지고 뭐 1번만 해서 우리 쭉 풀어봅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원 내에서 한번 풀어가지고 작성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과제할 때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필수예제 3번까지만 하는 게 목표예요. 자 얘는 거듭제곱근 기억부터 한번 읽어보죠. 27의 세제곱근은 3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제가 말했던 근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억을 보시면요. 세제곱 근, 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아니라 근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세제곱근 몇 차예요? 이게 3차예요. 얘는 3차이기 때문에 몇 개가 나와야 돼요? 근은 3개가 나와야 돼요. 얘는. 자, 니은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서 뭘 물어봤어요? 실수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얘는 뭘 물어본 거야? 실근을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4제곱근 하니까 얘는 짝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짝수면은 어떻게 해야 돼? y는 x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세요. 이렇게. y는 x제곱. 이렇게. y는 x제곱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6 하면 어디로 지나가야 돼? 아래쪽으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그럼 얘는 교점 몇 개 생겨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맞다가 되는 거죠. 니은은 참이다. 아까 기억은 틀렸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돼요? 자, 디귿. 얘는 36의 제곱근이냐? 제곱근 36이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는 제곱근 36 해서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게 다른 의미로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게 이 친구가 루트 36이라 그랬죠? 루트 36. 그래서 루트 36. 그래서 얘는 플러스 6이 해서 나와야 돼. 한 개. 양립값만 나와야 돼.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해돼요? 자, 마지막 리을. n은 홀수래요. 근데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라고 있는데 홀수다.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왜 이래 오늘. 얘는 요렇게 됐었는데 얘는 사실 얘가 플러스냐 0이냐 마이너스냐에 이게 상관이 없었죠. 얘는 무조건 몇 개였죠? 얘는 무조건 한 개였어요. 얘가 개수는 무조건 한 개였어. 항상 한 개였어. 그래서 한 개. 그래서 실수인 거 물어봤으니까 한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얘가. 홀수 제곱이면은 무조건 맞습니다. 이렇게. 한 개입니다, 항상. 근데 얘가 만약에 문제가 실수인 것이 아니라 n제곱근은 한 개입니다 라고 했으면 틀린 거죠. 그죠? 그러면 n개라고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어렵죠 좀. 이게 이게 오히려 난이도가 올라갔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다음이 한번 해보시고. 자, 이거는 4제곱근끼리 이렇게 돼 있는데 1번부터 한번 해보죠. 이거는 앞에 거 2개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겠죠. 왜? 곱하기니까. 그쵸? 근데 이제 다 양수죠. 루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 이거 4제곱근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얘는 계산 어떻게 해주면 될까? 안에 있는 것들끼리만 곱하면 돼. 그래서 얘는 4제곱근에 8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이게 뭔데요?
이게 4제곱해서 81 되는 게 뭐예요? 3인 거예요. 얘가. 근데 궁금한 게 풀마 3이라고 안 해도 돼? 아니야? 그냥 3이야? 그냥 3이죠. 얘는. 그래서 얘가 만약에 81의 4제곱근이라고 물어봤다라면은 풀마 3이라고 했을 거야. 근데 얘의 의미는 뭐야? 4제곱근 81이야. 그러니까 플러스인 값을 말하는 거지. 얘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3이라고 해야 돼. 여기서. 자, 그러면 뒤에 이 친구는 뭐야? 4제곱을 해서 16이 되는 친구. 2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3에서 2를 빼게 되면 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그 아래 3번을 보게 되면은 얘는 좀 아래 풀이 과정 한번 볼게. 얘는 지금 어떤 식으로 풀고 있냐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거듭제곱근도 다 다르고 안에는 제곱도 다 다르니까 이거 이렇게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12제곱근으로 해가지고 통일시켜 줘야겠다. 12제곱근으로 통일시켜 준 다음에 안에 것끼리 곱해가지고 계산해야지. 이렇게 한 거야 얘가. 그쵸? 근데 이거 내가 어차피 아래 써져 있는 거 똑같은 거 방법으로 풀면 재미없잖아.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그래서 얘를 아까 말한 것처럼 루트라는 꼴을 없애버리자. 얘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x는 그냥 가만히 있어. 얘는 세제곱근에 안에 제곱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세제곱근 x라고 했었으면은 얘가 x의 3분의 1제곱이었거든. 근데 안에 제곱이 추가됐잖아. 그럼 여기 제곱이 추가가 돼야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x의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이해했을까? 그럼 뒤에 거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4분의 3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 거는 x의 12분의 7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은 이제 x 똑같잖아. 위에 있는 것들끼리만 어떻게 해주면 돼? 얘가. 우리가 만약에 x제곱 곱하기 x세제곱이었으면은 2랑 3이랑 더해가지고 5가 나왔잖니? 그치? 그럼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돼? x는 그대로 두고 3분의 2랑 4분의 3이랑 12분의 7이랑 더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이제 분모를 12로 통일하면 되는 거지. 얘가. 그러면 통분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나올까요? 얘가 x의 12분의 이게 뭐 나오냐? 8 더하기 9 더하기 7이야. 오케이. 24? 맞나? 24가 나와요. 이게 24. 그럼 12분의 24? 2네요. 2. 그래서 x제곱이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얘가. 그래서 루트로 하면 오히려 헷갈려요. 이게. 풀이 과정 봐봐요. 풀이 과정에 도대체 루트가 몇 개 있고 루트 안에 제곱은 또 몇 개가 있고 오히려 이게 어려워져. 근데 이거를 오히려 지수로 표현하게 되니까 한 번에 알아보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 이런 거야. 그래서 아까 그 공식을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보세요. 4번도 이거 하려면은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얘도 지수로 바꿔서 풀면 되게 간단해져요. 이게. 그래서 얘도 간단하게 해볼게. 일단 여기만 이렇게 해서 볼까? 이렇게. 얘는 x의 세제곱근에 전체 또 5제곱근을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이렇게 보는 거야. x의 3분의 1제곱에 5분의 1제곱을 한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3분의 1, 5분의 1 둘이 곱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x의 15분의 1제곱이 돼요. 얘가. 저 부분이 x의 15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번엔 여기를 볼게. 요렇게 보자, 요렇게. 얘는. 뭐야. 요렇게. 얘는 제곱근에 5제곱근을 더 씌운 거잖아. 그럼 뭐가 될까? 얘는 x의 2분의 1제곱에 5분의 1제곱을 한 거거든?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x의 10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의 10분의 1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야. 저 부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자, 그럼 이제 속도를 좀 붙여보지. 얘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세제곱근에 제곱근 하니까 x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여기는 세제곱에 5제곱을 하니까 x의 15분의 1제곱 이렇게. 여기는 x의 10분의 1제곱. 여기는 x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때? 똑같네. 1이다. 근데 이게 아니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바꿔가지고 계산해 준 다음에 해서 풀어야 되니까 더 힘들어 이게. 됐을까요? 다음이 2번도 해보자. 맞아. 자, 2번은요 이거 보여요? 이 5를요 이 루트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야. 이 5를 루트 안쪽으로. 그럼 얘는 3의 5의 5제곱 나누기 4제곱근의 25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세제곱근 안에 지금 이거 봐봐. 이 루트 64 보여? 루트 64가 뭐야? 8이야. 8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만 먼저 계산하자. 얘는 3의 5제곱을 5의 제곱으로 나눈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5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세제곱근 안에 5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뒤에 거는 뭐예요? 이거 계산은 뭐야? 2야 2. 2.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5 더하기 2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 예. 좀 어렵지. 그래서 글씨도 너무 작고. 다음에 필수예제 3번. 세제곱근이랑 네제곱근 3이랑 6제곱근 5를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제곱근의 안에 있는 숫자를 똑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밖에 있는 거듭제곱근을 똑같이 만들거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2, 3, 5를 하나로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최소 공배수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누구를 통일시킬 수밖에 없어? 거듭제곱근 자체를 같은 형태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3, 4, 6의 최소 공배수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당연히 12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는 얘를 12제곱근으로 바꾸게 되면은 안에는 뭐가 돼야 돼? 2의 4제곱이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러면 뒤에 거는 뭐야? 12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안에는 3의 세제곱근이 돼. 세제곱이 돼야 돼. 그리고 다음은 12의 안에 있는 거가 5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안쪽에 있는 숫자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잖아. 얘는 16이고 얘는 27이고 얘는 25잖아. 근데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커질까 작아질까? 안에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커질까 작아질까? 생각해봐. 루트 4가 커? 루트 5가 커? 루트 5가 커. 그래서 숫자가 크면 커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27일 때가 가장 크겠죠. 이게. 최대한 단순한 형태로 바꿔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한번 확인해보고 하시면 돼요. 얘가. 그래서. 괜찮아? 잠깐만. 오케이. 다 같은 방법을 풀면 되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첫 수업이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개연편은 여기 12쪽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쪽. 어차피 내가 도장 찍을 거예요. 그리고 유형편을 보시면은 유형편 어딨니?
여기 있다. 유형편. 얘는 여기 10번까지가 되겠는데요. 지수의 확장은 아니니까 여기서 이거 10번까지. 여기 10번까지. 5페이지에 10번까지가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